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누구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잘 캐치하셔야 헛발질을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지금 크립토 시장의 투자자들의 상태를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뒷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안 잡히는 시기에 항상 높으신 분들, 진짜 시장을 조성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종 승인해주는 집단은 누굽니까? 결국 SEC의 핵심 위원들, 게리 겐슬러를 필두로 5명의 위원들,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작년 하반기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과거의 게리 겐슬러의 모습과 이 초대형 기관들이 신청한 이후의 게리 겐슬러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SEC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주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아크나 이런 다른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미 블랙록이 신청하기 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안 되고 위험해 사기야 하면서 무조건 반려하다가 갑자기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신청하니까 SEC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주 크지 않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SEC의 현재 정책 결정은 주로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이 주도를 한다. 근데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도 현재 정권인 민주당 바이든이 임명한 SEC 위원장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올해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바이든 정권, 민주당의 대결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현재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약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게리 겐슬러도 결국에 이번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이 광대 게리 겐슬러도 모가지가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명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가 누굽니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엄청난 민주당의 후원자다. 그리고 과거 22년 중간 선거 당시에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고, 그때 당시에 2020년 선거 주기에 기부한 금액보다 38%나 더 많은 금액을 민주당의 레리 핑크가 전달을 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안 그래도 지금 공화당한테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인데 가장 큰 후원자인 블랙록의 현물 ETF를 거절해서 굳이 부수함을 만들려고 할까? 그리고 지금은 뭘 하려고 합니까? 블랙록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손아귀에 쥐고 완전한 크립토 패권을 잡아가려는 야망을 미국의 1위 은행인 JP 모건과 함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024년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 작년 말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혁신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7,800만 달러 이상의 기부를 했다. 올해 선거 시즌에 크립토 시장을 밀어주는 사람에게 이 후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5,200만 명의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7,8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했다. 미국은 우리 국내와는 다르게 크립토 시장을 굉장히 옹호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크립토 투자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미운털이 박힌다. 제가 봤을 때 24년 대선에서 그 당은 승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을 받고 민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 승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핵심 정치 자금 모금을 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안데르센 호로위츠부터 아크인베스트먼트, 브라이언 암스트롱, 서클부터 코인베이스, 그리고 점프 크립토, 크라켄, 메사리, 파라다임, 리플까지 이런 쟁쟁한 크립토 선두 주자들의 등을 다 돌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아크의 최종 승인까지 거절해버리면서 크립토 시장에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게리 겐슬러 그냥 광대되는 거고 무덤을 파는 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 위에는 진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게리 겐슬러 불러다가 야, 나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한데 블랙록 얘기 들어주고 최대한 크립토 투자자들 민심 살려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해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높으신 분들, 최종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입장, 그리고 24년 대선이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 주 안에 승인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KT 그레이펠드, 이 여자는 에릭 발추나스와 함께 블룸버그 ETF IQ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ETF 최전방에서 ETF 내부자들 그리고 SEC의 어떤 핵심 인사들과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 그런 최전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황, 소식통에 따르면 발행자는 월요일 오전 8시까지 S-1을 제출을 해야 된다. S-1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 출시 전 제출해야 되는 증권 신고서입니다. 근데 증권 신고서를 월요일 오전 8시에 제출하고 나서 SEC는 앞으로 며칠 내에 19B-4 실질적인 승인이 되는 심사 요청 서류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거래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의 빛,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확률이 95%에 달한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승인이 안 될 확률은 5%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해서 승인될 확률이 95%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5%의 베팅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승인 안 될 확률은 5%의 베팅을 걸겠습니까? 현명한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TF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블룸버그 텔레비전 ETF IQ는 지금 ETF 업계 수조 달러와 관련된 기회, 위험 및 추세에 중점을 둬서 ETF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핵심 인사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핵심 인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KT 그레이필드와 에릭 발추나스가 있다. 이 두 사람 모두 시장을 낙관하는 이유, 최근에 중국발 기관인 매트릭스포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뇌피셜로 주장하는 것과 이 최전방, 미국 최전방에서 ETF를 보고 보고서를 보고 관리하고 하루 종일 이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확률은 우리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매트릭스포트, 중국발 기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1월에 출시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지금 시장은 휘청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누구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캐치하셔야 우리가 헛발질을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프트와 함께 또 하나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요 스피커인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터렛도 굉장히 유머 있는 트윗을 오늘 올려줬습니다. 다음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트윗만 보여드리기 전에 피드에 조금 귀여움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나 너무 바쁠 것 같아. 비트코인 관련 ETF 트윗만 올리기 전에 사진 하나 올려줄게 하면서 자기 본인의 고양이 사진을 올려줬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장 ETF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거의 기정사실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다 낙관하니까 안 돼, 비트코인 대폭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경로 이탈을 하기보다는 어떤 대세의 흐름, 우리보다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ETF에 쏟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모두가 삼위일체로 일치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더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바네크의 어드바이저인 가버 구박스까지 비트코인 ETF는 시작에 불과하다. 새로운 자본시장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서 정식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이 통로가 막혀있던 이 통로를 뚫어주고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SEC의 허가를 받고 진입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만큼, 물론 일시적으로 셀더 뉴스에 팔아라, 어떤 이런 내러티브로 ETF 승인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과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제한적이고 결국에 큰 방향은 어딥니까? 큰 방향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약보합하고 알트들이 조정받은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는 매크로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핵심적인 고용에 관한 지표 발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짭 비농업 지표라고 불리는 ADT 비농업 지표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메인 고용지표인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고 심지어 실업률조차도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반전으로 튼튼하다.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는 뭡니까?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올해 3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고용이 강하다. 다들 낙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이 강하다. 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금리 인하 다 예상하고 있지만 3월에 안 해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식으로 고용지표가 3월까지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 굳이 빨리 금리 인하할 필요 있을까? 조금 더 보류했다가 조금 더 금리 동결해서 가다가 상황 봐가지고 내리자 라는 내러티브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실제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불과 지난주만 해도 금리 인하의 확률이 73%였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60%까지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6할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이 차트는 오른쪽은 나스닥 선물 차트 그리고 왼쪽은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총인 토탈 차트입니다. 보시면 나스닥도 어떤 이런 내러티브에 따라서 조정이 나옴에 따라 크립토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도 조정이 나왔다.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흐름이 고용이 너무 예상보다 세게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반영이 돼서 하락을 한 게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여부보다는 나스닥이 다시 이 하방 추세선 위로 상방을 돌파해주면 비트코인도 커플링 돼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잔파동이나 흔들림에는 전혀 우리가 의심하고 비트코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전자상 거래의 대형 기업인 메르카리가 비트코인 걸제 허용 계획 보고서를 냈다. 지금 일본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 세계 G3 모두가 다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웹3로의 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메르카리는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냐? 한국으로 따지면 당근마켓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한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비트코인 결제 허용 판매자가 174%나 증가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결제를 허용하는 레스토랑, 바 등 서비스 업체 수는 2023년 초 2,20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6,126개로 3배나 증가했다. 결국에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이걸 다 떠나서 결국에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상승하려면 정말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실용성이 있는지 정말 쓰임새가 있는지 효용성이 있는지 범용성이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본질적인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는 계속해서 매년 시간이 갈수록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온두라스는 지금 비트코인을 정식 회계 계좌 단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상업세금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제 기관들의 정식 채택이 될 수 있고 최종은 뭡니까? 국가적 채택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마지막 끝판왕인데 벌써부터 지금 엘살바도르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추가로 온두라스까지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정식 통화로 인정하는 흐름이 이런 내러티브들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과 이런 신흥국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름은 천천히라도 내러티브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적 채택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지금의 상승은 사실 눈꽃만큼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이 하얀색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량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이미 갱신해서 지난 불장보다도 더 지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증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불리는 해시레이트 보십시오. 해시레이트는 계속 흔들림도 없이 올타임 하이. 결국에 비트코인 생태계가 강화되려면 해시레이트가 강화되고 보안성이나 어떤 이런 확장성 그리고 채굴자들 경쟁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에 해시레이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비트코인 떨어지냐 알트코인 떨어지냐 이게 걱정되면 본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 범용성, 실용성 어떤 이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하는지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근시안적인 그런 걱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결국에 흔들림은 있더라도 어디로 향해서 갈지 너무나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음에 따라 비트는 뭐 ETF 때문에 올라간다 쳐도 알트코인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인 초대형 고래들의 물량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하지만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들 지금 고래들은 다 받아서 삼켜서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다음 주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빠른 사람들,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ETF가 출시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출시 전부터 준비를 한다. 지금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은 알트코인도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흔들리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URPD 이 손바뀜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구간들을 현재 위치에서 보자면 지금 하단 이 43K, 42K 이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단에는 이렇다 할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금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만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반려돼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42K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더 크게 펌핑해줄 수 있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SM 매니저들, 자산 운용사들의 지금 롱 물량을 보시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근 일시적인 시장 조정과 보합에 따라서 살짝 롱 물량이 준하했더니 다시 운용사들의 롱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운용사들의 숏 물량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숏 물량은 아예 한 포지션도 없다. 0입니다. 0. 그리고 지금 숏을 그래도 잡고 있는 건 누구냐? 단타를 치고 단기 해칭을 하는 헤지 펀드들만 지금 단기 숏을 잡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SM 매니저들은 개인들처럼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런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얘네들이 지금 롱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숏은 하나도 안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중장기적인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엄청난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것을 알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단기적인 헤지 펀드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고 지금 현물의 지금 CVD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량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국발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에서 현물의 매수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가격이 조정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엄청난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어떤 거래소입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강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얘네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답을 알고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시장 조정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수요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이번 사이클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움직임을 집중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저점을 갱신해줘서 이제 거의 프리미엄이 0에 가까워지는 그 시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시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잔파동이나 흔들기에 겁먹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시기보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사회적 현상,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흔들기, 개미 털기에 여러분들이 멘탈 털리고 계좌 털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멘탈과 코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